안녕하세요. 텔레파시나 하늘을 나는 능력을 갖고 싶나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텔레파시는 아니더라도 하늘을 나는 건 멋질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한 종류의 유전적 돌연변이는 여전히 인간에게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요. 하지만 특이하고 시선을 끄는 외모로 만들어주는 유전적 돌연변이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1번. 다양한 눈 색깔. 우리는 보통 한 가지 눈 색깔을 가지고 있고 양쪽 눈이 같은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돌연변이는 관심을 끄기에 충분하죠. 과학자들은 이것을 홍채 이색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양쪽 눈의 색이 다른 완전한 홍채 이색증, 눈의 홍채에 대조적인 색이 일부 있는 부분적 홍채 이색증, 동공에서 다른 색이 퍼져 있는 중심적 홍채 이색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경우가 이상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부모 중 한 명이 홍채 이색증을 갖고 있는 경우 우성이기 때문에 자녀가 홍채 이색증을 갖고 태어날 수 있고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홍채 이색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자의 경우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으며 단지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멋진 특징이 될 뿐입니다. 2번. 백반증. 이것은 몸이 충분한 멜라닌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 머리카락 그리고 손톱까지도 색이 바래게 되는 증상입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무엇이 이 유전적 이상을 유발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면역체계 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유전이 주요 요인이라고 여기는데 가족 중 백반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보통 백반증을 가진 사람은 10살에서 30살 사이에 피부의 색소 변화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햇볕에 타거나 감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일회성의 사건 후에 백반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피부의 색소를 되돌리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치료법은 백반증이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류의 2% 정도가 백반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번. 백색증. 이 유전적 현상은 사람의 피부, 머리카락 또는 눈에 거의 또는 전혀 색이 없게 만듭니다.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중 한 가지에 대해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우선 백색증의 주된 이유는 멜라닌을 생산하거나 분비하는 여러 유전자들 중 하나의 결함에 기인합니다. 이 결함으로 인해 멜라닌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멜라닌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백색증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청각장애나 시력장애와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습니다. 이들은 피부와 눈이 태양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시간을 보낼 때는 대부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4번. 이중 속눈썹. 아름다운 풍성한 속눈썹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두 줄 속눈썹이라고 불리는 유전적 돌연변이 덕분에 속눈썹이 두 줄로 자랍니다. FOXC2 유전자의 변이가 원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런 종류의 돌연변이는 언뜻 보기에는 눈을 더 예쁘게 해주고 무해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중 속눈썹을 갖고 있는 것은 심각한 심장 관련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더 많은 속눈썹이 눈을 찔러서 고통스럽고 불편하게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외과적 또는 레이저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배우 중 하나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이런 돌연변이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녀의 눈빛을 너무나 매혹적이고 황홀하게 만들었죠. 5번. 턱 보조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배우 존 트라볼타의 턱 보조개를 그의 외모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턱 보조개를 강하고 독립적인 성격의 표시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아기가 자궁 안에서 발달하는 동안 아래턱의 뼈나 근육이 완전히 융합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다른 많은 돌연변이와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유전됩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턱 보조개가 있다고 해서 그 자손도 턱 보조개가 있을 거라는 뜻은 아닌데요. 자궁 내에 환경적 요소 혹은 다른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수정 유전자가 있을 경우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번. 바르덴부르크 증후군. 이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옅은 푸른색의 눈을 가지고 있고 눈 사이 간격이 넓으며 때로는 피부와 머리카락에 부분적으로 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전적 질환은 청각장애와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와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르덴부르크 증후군을 일으키는 유전적 돌연변이가 멜라노사이트라고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피부 세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 세포들은 머리카락, 피부,
눈 색깔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뇌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이 증후군을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신생아에게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7번. 서로 다른 쌍둥이. 쌍둥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말이 아주 이상하게 들린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유전학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난자, 즉 일란성 쌍둥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 말입니다. 눈이나 머리카락 색깔뿐만 아니라 피부색까지도요. 종종 흑백 혼혈인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한 아이는 백인 피부 유전자를 물려받고 다른 한 아이는 흑인 피부 유전자를 물려받습니다. 8번. 부분 백색증. 부분 백색증을 가진 사람의 거의 90%의 사람들에게 이마의 피부가 흰 부위와 흰색의 앞머리가 유일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흰 앞머리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그 위치도 이마 근처의 머리카락 선을 따라 나타납니다. 하지만 눈썹, 팔과 다리 중간, 그리고 속눈썹과 같은 다른 신체 부위들도 부분 백색증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피부 관련 돌연변이들과 마찬가지로 멜라노사이트 세포가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마치 판타지 세계에서 막 도착한 것처럼 보여요. 9번. 빨간 머리를 가진 아프리카계 사람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유형의 백색증이 있습니다. MC1R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함께 발생하는 특별한 유형의 백색증은 아프리카와 아시아계 사람들이 붉은 머리, 죽은 깨 또는 파란 눈을 갖게 합니다. 이 돌연변이 붉은 머리는 매우 놀라운데요.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이 보통 창백한 피부를 갖고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줍니다. 10번. 눈 백색증. 그리고 여기 제가 소개하겠다고 약속한 또 다른 종류의 백색증이 있습니다. 눈 백색증은 눈에만 영향을 끼쳐서 홍채에서 색소가 사라지게 하고 때로는 망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희귀한 눈 증세는 종종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이 발생합니다. 눈 백색증이 있다는 것은 보통 눈을 매우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죠. 특수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것도 포함되며 눈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너무 밝은 곳에 있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눈 백색증이 있는 사람은 어릴 때 눈을 좌우로 혹은 위아래로 통제 불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보통 이 증상은 자라면서 사라집니다. 11번. 파란 눈. 벌써? 잠깐만요. 파란 눈이 희귀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그리고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파란 눈이 특이한 현상은 아니죠. 하지만 파란 눈이 생겨난 것은 약 10,000년 전 발생한 유전적 변이의 결과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갈색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눈에는 멜라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멜라닌을 조절하는 유전자는 OCA2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부분의 유전자가 난데없이 갑자기 돌연변이를 일으켰고 결국 OCA2가 홍채에서 멜라닌을 생산하는 능력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멜라닌이 눈을 갈색으로 만드는 걸 막았습니다. 짜잔! 파란 눈의 인간이 생겨난 거죠. 눈에 색소가 없으면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12번. 죽은 깨. MC1R 유전자는 멜라닌 생성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죽은 깨는 태양 없이는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신생아는 아직 태양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깨가 있는 신생아는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광욕을 즐길 때 이 유전자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멜라닌을 생산하도록 몸을 자극합니다. 만약 멜라닌 생산을 담당하는 멜라노사이트가 고르게 퍼져 있다면 여러분은 멋진 황갈색 피부를 갖게 될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특별한 피부 세포가 함께 뭉쳐 있어서 결국 한 부분에 색소가 쌓이게 되고 결국 죽은 깨가 생기게 되죠. 네, 우리 모두는 유전자 변형 유기체입니다. 즉 GMO죠. 옥수수 같은 농산물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이는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르고 특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독특한 만세!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이런 아름다운 유전적 변형을 지니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사람을 알고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만요. 아직 일광욕을 즐기러 나가진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의 비디오가 있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을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